사실 퇴사를 했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었었거든요. 몇 천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었어서 진짜 우울증에 걸렸을 수도 있겠다. 안녕하세요. 9월 부부입니다. 오늘은 퇴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퇴사를 한 지가 지금 딱 1년이 되었거든요. 퇴사 후에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퇴사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빨래를 개야 되는데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빨래를 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사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퇴사 전에 생각해보면 좋을 것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퇴사하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정도로 돈을 모아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퇴사를 하고 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퇴사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우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게 남편이 저한테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남편한테 되게 고마운 게 퇴사를 하고 저한테 단 한 번도 나는 회사를 가고 너는 집에 있으니까 설거지를 해,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결혼하고 제가 설거지를 한 게 손으로 꼽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남편이 하고 집안일도 남편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남편은 저한테 저희 사업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지, 부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라고 하고, 나가서 사람 만나라 그러고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잔다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알아서 하냐면 제가 마음이 무거워서예요. 저는 퇴사를 하고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공부를 시작을 해서 사실 퇴사를 했다는 느낌이 많이 안 들었었거든요. 작년 10월 말에 시험이 끝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소속된 곳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이 좋아서 1인 대표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늘 조급하고 막 불안한 거예요. 저는 직장 다닐 때 월급날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늘 통장에 잔고가 있었고 뭐 월급이 뭐 몇천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었어서 그냥 알아서 때 되면 들어오겠지 이렇게 신경을 좀 끄고 살았었거든요. 오히려 직장 상사나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퇴사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다 나한테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늦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월급도 못 받는데 늦잠을 자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들고 자꾸 내 가치가 낮아지는 것 같고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 30대는 거의 다 직장인이거든요. 임신을 하더라도 만사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마지막에 출산휴가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월급을 받고 아니면 자기 돈벌이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자꾸 작아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도 잘 안 나가게 되고, 나가더라도 뭐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저를 마주치면 저 사람은 되게 여유가 있어 보이네 이러면서 부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뭔가 자꾸 사회생활을 하고 싶고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그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그런지 소속감에 익숙해지면은 그 맛을 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데, 그런 거를 주눅들지 않고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퇴사하고 1년 동안 느낀 거는 내가 시험 공부를 했으니 망정이지 이런 생활을 1년을 했으면 진짜 우울증에 걸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퇴사하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돈을 모아 두었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퇴사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나는 평생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보통은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시거나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실 텐데, 이때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동안에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퇴사 후에 여행 가고 나를 위한 선물하고 이런 비용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퇴사를 할 때만 해도 경기 침체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세계 경제를 잘 아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예측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때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문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어도 지금처럼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집을 내놔도 안 팔리고 이런 상황은 예측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개월 있다가 이직을 하겠다라고 해도 그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위해서 미리 통장 잔고는 어느 정도 채워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하면 집에 가만히 누워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 출근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복지 차원으로 나오는 팀 경비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회식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퇴사를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집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고 내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돈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돈도 중요하더라고요. 실업급여로 기본 생활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퇴사 후에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사 다닐 때는 너무 바쁘잖아요. 아침에 헐레벌떡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대중교통에서 막 사람에 치이면서 그렇게 간신히 회사에 도착을 하면 또 미팅도 하고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고 또 오후에는 밀린 업무 처리하고 이러면은 금방 퇴근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게 집에 와서 저녁까지 먹으면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좀 쉬려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좀 보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이러면은 벌써 밤 11시죠. 그러니까 이런 쳇바퀴 도는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나를 위한 시간이 너무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여행도 가고 싶고 좀 책도 좀 읽고 싶고 투자 공부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웃긴 게 퇴사하고 그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바뀌어요. 퇴사하면 어떻게 돼요? 3, 4주는 그냥 놀고 계속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생활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회사 다닐 때 몸에 독소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걸 다 배출할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내 맘대로 한 달 정도 살면 이제 슬슬 몸이 간질간질 하거든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자기계발 영상 찾아보고 책도 읽고 하기는 하는데 막상 제자리 걸음 같은 그런 찝찝한 기분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면 퇴사 전에 내가 퇴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까지도 딱 정해서 원 없이 쉰 다음에 미리 세워뒀던 퇴사 후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막 쳇바퀴 같은 삶이 싫은데 막상 퇴사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주어지니까 그것도 진짜 무서워요. 혼자 남겨졌을 때 그 공허함, 막막함,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함 이런 거를 최소화하시려면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퇴사 준비를 좀 오랫동안 했거든요. 동료들은 모르는데 사실은 퇴사 준비를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많이 세웠었는데 물론 주말 부부를 이제 그만하는 것도 계획에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 공부, 자격증 공부, 스마트 스토어도 좀 더 본격적으로 더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노예로 살다가 생산자의 삶을 살려니까 진짜 힘들기는 해요. 퇴사하고 하루하루가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회사 다닐 때 옆 팀이랑 싸우고 상사랑 싸우고 이랬던 게 마음은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퇴사를 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사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사실 우리 직장인들은 마음속에 사직서 하나는 항상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하지만 웬만한 큰 결심이 서기 전까지는 퇴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퇴사를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퇴사를 지르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3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퇴사 후에 올 수 있는 그런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 통장 잔고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갑자기 나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질 텐데 생산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